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르크의 3분 강좌 바르크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쓸 수 있는 이제 템플릿을 우리가 한번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전환할 때 이 화면이 잠시 어두워지면서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템플릿을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는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해 보면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컴포지션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 컴포지션을 생성을 할 때 폭과 높이는 1920 곱하기 1080 픽셀로 하고요. 프레임 속도는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은 10초, 네, 10초로 하고요. 배경색을 저는 지금 흰색으로 설정을 한 상태인데요. 배경색을 흰색으로 한 이 컴포지션을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좀 어두워지는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마우스 우클릭, 이 컴포지션, 이 패널 쪽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서 단색, 영문판에서는 솔리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색깔은 검정색,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의 솔리드 레이어, 단색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단축키 T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T. 그러면 이제 불투명도가 나오는데, 오파시티인데,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줘서 한번 이게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0초. 네, 지금 제일 처음에서는 0%로 일단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임 코드에다가 7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7 프레임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값은 70%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20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초 20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키프레임을 그냥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키프레임 추가를 눌렀고요. 제일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 불투명도의 값을 0%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텍스트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빈 텍스트 레이어가 지금 나와 있고 커서가 있죠. 여기에다가 숫자 1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의 왼쪽 상단에 선택 도구 이거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 여기서 텍스트. 네, 저는 이제 강원 교육 튼튼이라고 하는 좀 고딕 계열의 굵은 글씨, 네, 이런 폰트를 설정했습니다. 폰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저는 좀 크게, 네, 이 챕터를 나타내는 숫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크게 제가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이제 입력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단축키 P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P. 자, P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포지션, 위치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X축과 Y축의 값이 두 값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이 X축의 값을 960으로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 컴포지션 사이즈의 딱 중간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X축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자, 그 다음 여기에도 어떤 애니메이션을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를 이제 입력해 볼게요. T. 자,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불투명도를 처음에는 0%로 해서 키프레임을 추가하고요. 자, 그 다음 네, 여기 아래쪽에 레이어에
불투명도에 키프레임이 이미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키프레임 간 이동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좀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1번의 불투명도를 이번엔 100%로 네, 완전하게 다 보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키프레임과 이동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쯤에 또 키프레임 하나 추가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아예 안 보이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글자도 애니메이션이 조금 들어가서 이제 서서히 나왔다가 서서히 이제 배경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색상을 넣는 방법은 물론 여기 텍스트 레이어에서 이 7, fil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색상을 바꿔도 되지만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7 색상 영문판에서 fill 컬러로 되어 있을 건데 RGB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애니메이터 1이 생기면서 범위 선택기 1, 7 색상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약간 노란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상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챕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 내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내용을 넣는 방법. 우선은 우리가 만든 이 텍스트 레이어를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혹은 커맨드 D를 이제 입력해서 이렇게 네,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복제가 일단 되긴 됐습니다. 자, 지금 선택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포지션 P를 눌러서 P 위치 값은 960으로 잘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하세요. 뭐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의 크기를 120 정도 네,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가 지금 풀려 버렸어요. 그래서 폰트 역시 다시 한번 제가 잡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마침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Y축의 값이죠. 여기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텍스트를 펼친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까 복제한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터 1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7 색상을 우리가 뭐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지금 적용이 된 상태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크기도 네, 잘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템플릿으로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요.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에서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하는 패널을 여러분들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죠. 컴포지션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컴포지션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름은 어두워졌다가 전환되는 템플릿 뭐 이렇게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우리가 입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속성들 네, 그것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우선 여기 글자 네, 여기 숫자 챕터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 텍스트 소스 텍스트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 1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왼쪽에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뭐 챕터, 뭐 주제명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편집 요거를 클릭을 해서
글꼴 속성의 세 가지 옵션들을 모두 체크해 주시면 이제 여기에서 글꼴이나 크기나 그 다음 스타일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옵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색상. 네, 색상도 이렇게 쭉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챕터, 주제, 명의 색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불러왔을 때 여기 부분을 이제 바꿔서 이제 수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도 역시 텍스트, 소스 텍스트 여기 부분을 드래그 해서 기본 그래픽 패널 이쪽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색상도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내용 부분에 텍스트 색상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막상 가보면 위치를 좀 조정을 하고 싶은데 이거 위치를 또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위치 조정하는 거. 자, 1번 여기 챕터 레이어에 위치가 있죠. 네, 위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주제명의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이 레이어의 위치 역시 이렇게 올려주시고 내용의 위치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서식 추가, 그룹 추가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일단 이렇게 냅두고 자, 이 상태에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클릭을 해서요.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 템플릿 뭐 테스트 자, 좋습니다. AEP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 만드는 거는 일단 저장만 하면 되니까 이름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로컬 드라이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 템플릿 MOGRT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될지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꼴이 동기화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떠도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MOGRT 파일을 한번 설치를 해볼 텐데요. 자, 여기 프리미어 프로에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창이 기본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이 패널이 일단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저는 지금 기본 그래픽 패널이 지금 오른쪽 상단에다가 지금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모션 그래픽 템플릿 설치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제작을 했던 템플릿을 이렇게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템플릿이 지금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시퀀스를 두 개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영상인데 하나는 이제 1080p 그래서 풀 HD에서 이 작업을 할 때와 4K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할 때 시퀀스 그래서 각각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080p 시퀀스에서 이 템플릿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상의 위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지금 템플릿이 좀 로드되고 있는데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글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요, 이제 오른쪽에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편집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여기 부분을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자, 템플릿 잘 되네.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위치도 우리가 이렇게 포지션을 지금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바꿔서 또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글자 크기 역시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4K에서 한번 이 템플릿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K 시퀀스. 네, 이 부분에서는 템플릿이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작게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 템플릿을 만들 때 1920 곱하기 1080으로 해서 1080p 그 영상에 맞춘 형태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효과 컨트롤에 들어가서요. 비율을 스케일 값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위치는 잘 적용이 됩니다. 다만 좀 크게 우리가 지금 확대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 값이 조금 변동이 좀 더 크다고 해야 될까요? 같은 값을 이동을 해도 좀 더 그 차이가 훨씬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애프터 이펙트에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또 궁금하시거나 또 템플릿을 또 쓰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참고해서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